4-1 설총. 자, 유학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설총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야. 근데 설총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얘가 어느 집안이었고 살았을 때 무슨 일을 했고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일대기적으로 이야기를 써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열전이라고 그래. 열전.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에 보면 열전편이 있는데, 열전은 다 뛰어난 인물, 위대한 인물, 아주 비범한 인물에 관한 일대기를 적어놓은 거거든. 그 열전의 형식으로 지금 설총에 대해서 김부식이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화왕계, 즉 충신이 대접을 못 받고 간신만 사랑하는 임금에 대해서 우화적으로 꽃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화왕계라는 거거든. 뭐 그 이야기를 일깨워주는 우화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충신이냐 간신이냐 임금을 위한 게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겠지. 그리고 이런 설총의 화왕계 같이 우화 형식의 글 중에서 소설각이 바로 전 단계인 가전체 문학도 아울러 발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화왕계라는 건 우화 형식으로 임금의 어떤 그 바른 길, 바른 자세 이런 걸 일깨워준 내용인 동시에, 문학사적으로 보면 가전체 문학의 어떤 효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가전체 문학이라는 건 아니지만, 화왕계가 나중에 뭐 예를 들면 국선생전, 국순전, 그 다음에 정시자전도 있고 공방전, 이런 엽전이며 지팡이며 술 뭐 이런 걸 의인화한 거 있거든. 뭐 거북이도 또 의인화한 거 있고, 그런 가전체 문학에 영향을 미친 게 화왕계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설총 얘기를 하면서 그 화왕계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열전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일대기, 연대기 뭐 이런 거거든. 그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열전인데, 이게 이제 화왕계도 비슷하단 말이야. 화왕계도 설총이 지어놓은 화왕계, 이게 바로 열전 형식을 통해서 임금의 바른 도리, 올바른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고, 그건 이제 김부식이 이제 이야기해줘.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역사적 기록은 당대 김부식이니까 고려시대의 이야기고, 화왕계는 창작 우화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뭔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편찬한 역사책이고,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석일현이 지어놓은 삼국유사는 불교적인 어떤 세계관, 스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적어놓은 역사책. 그런데 정사는 삼국사기고 야사는 삼국유사라고 해. 그다음에 열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에 인물에 대해서 써놓은 게 열전편이야. 그다음에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어. 신라시대 때 학자고요.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볼까? 설총의 자라는 게 이름이야, 이름. 근데 이게 이제 친구들끼리 아주 격이 없이 부르는 이름을 자라 그래. 옛날 사람들 이름이 많았어. 뱃속에 태명도 있고요, 자도 있고요, 본 이름도 있고요, 나중에 점잖게 부르는 호도 있고요. 여기서 자는 친한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이다. 근데 설총의 자는 총지야, 총지. 굉장히 지혜로웠나 보지. 머리가 좋았나 봐. 할아버지는 담날나마이다. 담날나마이다. 아버지는 원효는 처음에 승려가 되어 불경에 해박했으나, 해박했다는 게 여러 방면으로 두루두루 능통했다 그런 얘기야. 해박했다는 얘기는 똑똑했다는 얘기지. 결국 이윽고 환속해서, 속세로 돌아왔어. 스님이었다가 다시 스님을 그만둔 거야. 환속.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하였다. 이 소성거사는 무슨 도사가 아니고요, 그냥 그냥 평범하게 거처하는 선비를 그냥 이름 붙여서 거사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읽은 게 뭐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설총,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설총 이렇게 하면 그 조상의 내력을 이야기한 거잖아. 이거를 가계라 그래. 여의의 가계.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설총의 가계를 밝힌 거고, 다음 중간을 가볼까? 설총은 본성이 총명하고 예민해가지고 나면서부터 도수를 잘 알았다. 괄호 묶어볼래? 본성이 총명하고 예민해 나면서부터 도수를 잘 알았대. 이런 걸 소설에서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그래. 전형적 인물. 아주 주인공은 뛰어나고 잘생기고 멋지고 똑같아. 알았니? 굉장히 똑똑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과장해서 했는데 소설이라면 전형적 인물에 해당된다. 방언으로 구경을 읽어서 후학을 가르쳤으니, 구경이라면 원래 이게 지금 유교 경전을 말하는 거야. 그거를 구경을 읽어서라고 그랬는데 방언으로 읽었대. 방언으로 후학들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으니 지금까지도 배우는 이들이 그를 종주로 받들고 있다. 종주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종주라는 말하면 최고의 으뜸인 스승을 말하는 거야. 최고의 스승으로 받들고 있다. 또 글을 잘 지었으나 세상에는 전하는 것이 없고 다만 오늘날 남쪽 지방에 더러 설총이 지은 비명이니까 뭐 묘비명 같은 거지, 그지? 있지만 문자가 다 찌그러지고 떨어져가지고 읽을 수 없으니 종래 마침내 어떠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설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야? 뭐 두루두루 알려진 게 뭐야? 총명하다, 도수를 잘했다, 후학을 가르쳤다, 글을 잘 지었다. 근데 세상에 남아있는 흔적은 하나도 없다. 알 수 없다. 전하긴 하는데 알 수 없다. 이렇게 설총이 아주 뛰어난 인물, 재능을 지녔고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행적이라고 그러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뭔가 증명할 건 없어. 볼 수 있는 건 없어. 그렇다면 김부식이 설총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뭔가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도 흔적이 없네. 설총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안타까움. 설총이 뭔가를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신문왕이야. 한여름 5월에 높고 밝은 방에서 설총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그러면 그때 상황이네, 그지? 김부식이 설총을 떠올렸을 때 설총이 신문왕한테 뭔가 얘기했었잖아. 그게 화한계인데 그때 장면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장마가 처음 개고 장마하다가 장마가 이제 그쳤어. 향기로운 남풍이 약간 서늘하니 비록 맛 좋은 음식과 듣기 좋은 음악이 있다 해도 고화한 이야기와 유쾌한 해악으로 울적한 마음을 푸는 것만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장마 끝에 있잖아. 남풍이 불어서 서늘해서 좋아.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좋은 음악도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내 기분이 업되지가 않아. 뭐 했으면 좋겠어? 고화한 이야기, 좀 품이 있고 우아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야. 고아한 이야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유쾌한 유머를 해주던지 해악으로서 이 울적한 내 마음을 푸는 게 것만 못하리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그대는 여기선 신문왕의 설총을 부른 거야. 반드시 색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터이니, 색다른 이야기, 위에서 말한 대로 얘기한다면 고아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해학적 이야기, 유쾌한 해학,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터이니 어디 한번 나를 위해서 말해보지 않겠는가, 내 기분 좀 풀어주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때 이에 설총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제 이야기 해주는 거야. 제가 들은 것은 옛날에 화왕이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화왕, 꽃 중에 왕이지, 그지? 꽃을 다스리고 꽃을 돌보는 왕이겠지, 그지? 이를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며 봄철이 되자 예쁘게 피어나 온갖 꽃을 뛰어넘어 홀로 빼어났습니다. 자, 이제 옛날에 화왕이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온갖 꽃을 뛰어넘는 홀로 빼어난 꽃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자 가깝고 먼 데서 곱디곱고 아름다운 꽃의 정령들이 급히 달려와 화왕을 보통 인사하는 거지, 그지? 높은 사람한테 인사하는 걸 아련이라 그래. 아련하고자 하여 오로지 다른 이에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화왕을 아련하고 싶어. 다른 꽃들보다 아니 다른 것보다 늦을까봐 그걸 걱정했단 말이야. 이때 호련이 갑자기 붉은 얼굴과 옷 같은 이에, 이걸 보통 아름다운 미인을 가리키는 거야. 단순호치라고 그래. 원래 단순호치라는 말이 그런 뜻이야. 아름답다. 곱게 화장을 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미인 하나가 간들간들 오더니 얌전한 자태로 다가서서 말하기를, 저는 눈처럼 흰 물가의 모래를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에 목욕하여 때를 씻어내고 맑은 바람을 쏘이면서 스스로 논일거니와 이름은 장미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장미꽃이야, 장미꽃. 아주 예쁘지, 장미꽃. 그리고 말도 아주 예쁘게 해. 알았니? 상대방, 여기서 신문왕이지, 미안해, 화왕이지. 화왕 마음에 들게 잘 얘기한단 말이야. 예쁘게, 단아하게, 우아하게. 근데 이게 만약에 장미가 별로 좋지 않은 나쁜 뜻이 있다면 이런 걸 교원영색이라고 한단 말이야. 교묘한 말과 부드러운 얼굴빛으로 상대방을 속임, 그런 뜻이 아니니? 장미가 와가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인, 아주 말도 좋게 곱게 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갖고 와가지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간신이지, 간신. 그러니까 그 화왕을 현혹하는 거야. 알았니?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일로 인도하는 게 장미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간신이란 말이지. 대왕의 밝은 덕망을 들었는지라, 이거 아청하는 거야.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대왕을 받들고자 하오니 왕께서는 저를 받아 주실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자, 또 어떤 장부 하나가, 자, 차림이 대조적이야. 베옷에 가죽띠를 메고 백발에다가 지팡이를 짚은 채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와서 벌써 보기에도 볼품없고 미천하고 아름답지 않지, 그지? 불미하지, 불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미하고 대조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피어 있냐면, 저는 서울 바깥 큰 거리에 자리 잡아 아래로는 넓고 먼 아득한 광야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그리고 광야가 보이는 곳이니까 들판이지, 그지? 위로는 우뚝 솟은 산빛에 의지해서 살거니와, 그러면 저기 들판에, 산이 있는 들판에 거기서 야생으로 산단 말이야. 이름은 백두옹입니다. 원래 옹은 늙은이를 말하는 거고, 백두는 머리가 희다란 뜻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할미꽃이지, 그지? 근데 할미꽃은 충신이지. 장미하고 반대야. 실제로는 이 백두옹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누가? 설총이 신문왕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 백두옹은 바로 설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기가 충신이기 때문에. 알았니? 그러면 백두옹은 뭡니까? 그러면 설총의 분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비록 좌우에서 밭들어 올리는 것들이 넉넉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며 의복이 장롱 속에 쟁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면 전부 다 음식, 먹을 거, 의식주 다 풍부하다고, 편안한 곳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있다 하더라도, 모르면 몰라도 좋은 약으로는 원기를 북돋우고 독한 침으로는 병독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괄호를 볼까? 좋은 약으로 원기, 에너지, 독한 침, 이거는 그 독한 침이라는 게 뭐냐면 맞을 때는 아프지만 약효가 있는 거야, 알았니? 병독을 없애야 하는데,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좋은 약은 훌륭한 신화를 말하는 거고, 여기 지금 말하는 독한 침이라는 건 충언, 간언, 아주 예를 들면 쓴소리, 비판하는 말, 이런 것들이지. 독한 침으로는 병독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실과 마로 짠 배, 실하고 마로 짠 배래. 옛날 같으면 말하는 옷감이 좋은 옷감은 아니지만 말을 짜고 실로 마무리했어. 그럼 완벽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실과 마로 짠 배가 있다 하더라도, 완벽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적이나 띠풀, 이건 반대말이란 말이야.
실과 마로 짠 배 아주 좋은 거, 거적 띠풀 아주 하찮은 거 알았니? 알았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 좋은 거 있잖아. 최고의 것이 실과 마로 짠 배잖아. 이게 있다 해도 좋은 게 있어. 그래도 거적이나 띠풀 같은 물건을 버리지 않았대. 이 말은 혹시 실과 마로 짠 배가 찢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불타거나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게 거적이나 띠풀 같은 거라고. 그럼 생각해봐. 실과 마로 짠 배 최고의 것이라 했으니까 겉보기에 아름다운 장미 같은 거야. 걔만 위하고 화왕이 장미만 사랑하면 안 된다고. 자기처럼 여기 백도홍이겠지. 거적이나 띠풀 같은 하찮아 보이고 볼품없고 아름답지 않은 자기 같은 거적이나 띠풀 이것도 버리면 안 된다고. 신하가 장미 같은 아름다운 것만 취하면 안 되고 아름답지 않지만 백도홍 같은 것도 함께 취해야 한다. 그런 얘기야. 무릇 모든 군자들은 인재가 부족할 때 대신 쓰이지 못할 이 없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들이 말하기를 인재가 부족하면 대신 쓰이지 못할 리가 없다 그랬으니까 대신 누구라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께서도 역시 이러한 생각이 있으시지요. 앞에서 말한 거야. 백두홍같이 충언을 하는, 백두홍같이 쓴소리라는, 독한 침같이 비판하는 이런 신하가 필요하다는 거 화왕도 아시지요?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백두홍이 화왕한테 라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이가 두 사람이 왔으니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버릴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화왕은 고민하겠지. 장미처럼 최선의 것, 예쁘고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 이걸 선택해야 될지, 백두홍처럼 볼품없고 아름답진 않지만 충언을 하는 신하를 선택해야 될지, 이걸 고민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화왕은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지만 미인은 얻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니까 화왕이 갈등하는 거지. 야, 충언을 하는 백두홍같이 비판하는 목소리의 신하도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아름다운 장미 같은 신하를 버릴 수 있을까? 얻기도 어려운데,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자 장부가 나와 말하기를, 저는 왕께서 총명하여 이치를 알리라고 생각해서 왔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이치도 모르는 어리석은 임금이었네 라고 알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뭘 이걸 고민하고 뭘 갈등해. 뻔한 선택인데, 바른 선택은 그거밖에 없는데 라고 얘기한 거야. 장부가 무릇 임금된 사람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정직한 사람을 멀리하지 않은 이가 드무나니, 보통 임금들은 그렇게 옆에서 아첨하는 신하를 가까이 둔단 말이야. 보통 그렇다고. 이 때문에 맹가가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고, 맹가 동그라미, 실제로 아첨하는 신이면 신하를 옆에 뒀다가 망한 사람이 알았니? 그 다음에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고, 풍당 동그라미, 얘도 마찬가지야. 낭서 따위로 썩어 흰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낭서라든지 맹가 이런 사람들은, 맹가는 맹자를 말하는 거야. 충언을 하는 사람을 옆에 안 두고 그냥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옆에 뒀다 망한 거야. 알았지? 예로부터 이랬거늘 전들 어찌하겠습니까? 옛날 사람하고 똑같이 선택해도 할 수 없지요. 망하는 게 내가 망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니 화왕이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했다 합니다. 화왕기의 내용을 갖다 이야기한 거야. 알았니? 미안해. 했다 합니다. 화왕기 내용을 설총이 지금 신문왕한테 얘기한 거야. 장막 끝에 분위기 좀 바꿔주느라고. 그러니까 화왕한테 장미하고 백두홍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장부가 질문하고 그것도 선택 못하냐고 비난한 다음에, 알았니? 그 화왕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달한 거야. 여기까지가
우화란 말이야. 화왕계. 우화라는 게 뭐야?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훈을 전달하는 게 우화야 보통. 이야기를 듣고 신문왕이 서글픈 얼굴빛을 지어 말하기를 그대의 우화에 화왕계 실로 깊은 뜻이도다. 임금은 모름지기 쓴소리 독한 침 나를 비판하는 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충신임을 알아봐야 하는구나 뭐 이런 거야. 글로 써서 왕된 이들의 경계로 삼아야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 적어가지고 나중에 후대 왕들이 이걸 읽으면서 충신을 가까이 하는 거 독한 침을 경계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 뭐 이런 거야. 알았니? 하고는 마침내 설총을 높은 관직에 발탁하였다. 이 말은 신문왕이 설총의 화왕계 얘기를 듣고 나서 설총이 훌륭한 충신이구나 라는 걸 인식했다. 혹은 그래서 벼슬을 높게 준 거야. 마무리. 세상에 전하는 말로 일본국의 진인이라고 나왔어. 원래 진인이라는 게 일본의 성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진인이 신라의 사신 설판관에게 주었다고 하는 시의 서문에는 또 이제 봐봐. 일찍이 원효거사가 지은 금강산매론을 본 적이 있으나 그 지은이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것을 깊이 한스럽게 여겼는데 이 말은 일본의 진인이 설판관한테 하는 얘기야. 그걸 적어놨단 말이야. 글에다가 만나봐야 되는데 원효거사를 만나지 못했네 라고 얘기한 거야. 신라 사신 설씨가 바로 원효거사의 친손자라고 하니 그럼 봐봐. 지금 설총이 바로 원효거사의 친손자라고 하니 비록 그 할아버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손자라도 만난 것을 기쁘게 여겨 이해시를 지어드립니다. 누가? 일본국의 진인이 설판관한테 하는 말을 서문에 적어놓은 거야. 그 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다만 그 자손의 이름을 알 수 없을 따름이다. 우리 현종이 지금 김부식이 고려 사람이고 고려의 8대 왕이 현종이거든. 현종 임금께서 왕위에 있으신 지 벌써 13년이야. 즉 천희 연호지 그지? 천희 5년 신유 그리고 1021년에 설총에게 홍유후 후는 제후를 말하는 거야. 귀족이지 그지? 추증하였다. 추증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벼슬아치가 죽은 다음에 그때 상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지만 상을 주겠어. 이렇게 추증이라고 하니 어떤 이는 설총이 당에 유학한 일이 있다 하는데 실제 그랬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이거 이제 설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역시 확실한 게 없다는 게 유학에 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지금 삼부식이 뭐야? 김부식이 고려왕 현종한테 요거를 이제 설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화왕계 얘기도 살짝 곁들이고 알았니? 충신이 뭔지 임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알았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설총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화왕계와 함께 얘기했으니까 일종의 전기와 같은 거야. 아까 열전 얘기했었지. 설총이 이렇게 훌륭하다. 얼마큼 훌륭하냐면 왕에게 충고까지 한 거야. 그냥 충고한 게 아니라 우화를 통해서. 그 우화가 뭔데? 화왕계. 그러니까 실제로 설총이 화왕계를 지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기록이라고 봐도 되겠어. 알았니? 근데 내용은 우화 형식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설총이 신문왕한테 들려주는 우화, 화왕계 요걸 잠깐 얘기하면 이거 우화라 그랬지, 그지? 이야기야, 이야기. 왜냐면 이야기니까 나중에 그 신문왕이 뭐라 그래? 이거 글로 써가지고 다른 왕들한테 경계하겠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이야기고요. 왕에 대해서 충원한 거야. 왕이 어떤 자세,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충원한 거고, 여기 나온 장미와 백동은 대비, 대조. 간신과 충신이다. 간신이 당연히 장미겠지. 그 다음에 고사를 인용했지. 고사. 그 두 사람 나오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두 사람 나왔잖아. 누구?
맹가하고 낭서 뭐 이런 것들이 고사야. 고사성어가 아니라, 알았니? 그리고 교훈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나중에 가전체라 할지, 고려 가전체 소설 전 단계 가전체 문학에 영향을 줬는데, 가전체 문학은 전부 다 물건을 의인화했는데 화엄계가 바로 의인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여기 눈여겨봐야 될 건 장미하고 백동이다. 장미는 겉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단아하고 말도 우아하고. 그런데 문제는 겉모습과 달리 대부분의 말이 아첨하는 말이야. 간신이지. 백동은 차림이 초췌하고 볼 것 없고 볼품없고, 모습도 그래, 구부정하고 지팡이 짚고 하라니. 하지만 독한 침처럼 보통 정수리에 탁 침을 꽂는 걸 정문일침이라고 하는데, 왕이라고 하더라도 충언을 아끼지 않는다. 정곡을 찌른단 말이죠. 정문일침을 가하는 따끔한 충고를 한다. 그래서 충신에 해당된다. 둘은 대비대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됐어. 그래서 이 이야기 중에 설총의 얘기는 설총의 가계, 그러니까 족보 같은 거야. 그다음에 설총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행적은 알 수 없지만, 안타깝지만 그 흔적은 없어. 하지만 이렇게 살았다고 하고, 그 설총이 신문왕한테 했던 화엄계 얘기를 꺼냈어. 우화. 그리고 마지막에 설총에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홍유후라는 그 후작의 추증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야. 그럼 결국 이게 지금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설총에 관한 열전인데,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설총의 화엄계 그 이야기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아까 가전체 문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문학사적인 의미고요.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조선시대까지도 유학의 종주로 추앙받았지. 그러니까 아주 으뜸인 스승으로 떠받들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화엄계의 내용을 보면서 유교적 충절이 뭔지, 그걸 영향을 또 미쳤단 말이야. 충신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게 문학사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문화, 즉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 게 바로 화엄계 설총이다. 알겠지?